안녕하세요. 신은경 교수님 연구실 김혜솔입니다. 오늘은 파이썬과 콜텍스트를 이용해서 형태소 분석과 의미 연결망 산출을 하는 실습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태소 분석부터 파이썬 콜앱 환경에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저희가 오늘 형태소 분석에 사용할 패키지는 이 키위 파이파이라는 패키지입니다. 보통 한국어 형태소 분석하면 코모란이나 메캅 같은 패키지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패키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어, 업데이트가 조금 오래전에 종료가 되어 있는 패키지들이기도 하고, 최근에 새로운 형태소 분석기들이 잘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키위 파이파이 패키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키위 파이파이 패키지는 콜앱 환경에서 바로 불러다 쓸 수가 없고, 다른 필요한 패키지들이랑 같이 설치를 먼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저희가 같이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되는 동안 이 키위 파이파이 패키지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어, 여기 제가 GitHub 링크도 함께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 GitHub 링크에 가서 보시면 이제 파이썬용 키위 패키지 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키위라는 패키지가 꼭 파이썬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이제 키위 파이파이라고 하면 파이썬에 맞춰서 배포된 패키지이고요. 이제 용례를 한번 보시면 간단히 예제를 한번 같이 보면 키위 파이파이를 설치하고 이제 키위 파이파이에서 키위라는 아이를 불러내면 이제 이 형태소 분석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 분석기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나서 이 키위라는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형태소 분석을 해줘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결과물들이 출력이 되는 건데요. 출력된 결과물들의 형태를 보시면 첫 번째로 형태소 자체, 저희가 제일 궁금한 형태소 자체가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엔 이 형태소의 품사가 태그라는 이름으로 함께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키위파이파이 패키지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태그를 저희가 붙여서 형태소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품사가 다른 그런 형태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P라는 형태소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블러드를 의미하는 명사로서의 P인지 아니면 피상고인처럼 앞에 붙는 접두사로서의 P인지 그게 구분하는 게 사실 형태소 분석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작업일 텐데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이 태그를 붙이게 되면 저희가 이후에 하는 분석에서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산출되는 이 스타트랑 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에서 안녕이라는 형태소가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이 형태소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네, 그런 산출물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는 동안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설치가 잘 됐으니까 저희가 불러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파이파이 패키지 외로도 저희가 일부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조금 불러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다 잘 불러와졌고 이제 아까 저희가 용례에서 살펴봤듯이 이 키파이파이에서 키위라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할 거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단계인데 그래서 num workers는 말 그대로 쉽게 설명해서 그냥 이 키위라는 형태소 분석기에서 어, 몇 명의 어, 월커가 일을 할 거냐, 정말 형태소 분석기 몇 개, 뭐 엔진이 몇 개 돌아가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월커를 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혹시 형태소 분석을 하고자 하는 문서의 수가 많거나 하실 때 너무 월커를 2로 설정하지 않는 것보다 좀 더 빨리 형태소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어, 분석하는 문서의 수가 이번 실습에서 많진 않지만 넘워커가 2라고 설정을 하고 다음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형태소 분석기는 준비가 잘 됐으니까 뭘 형태소 분석을 하고자 하는지 문서를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미리 여기 올려뒀는데요. Court Decisions CSV라는 파일을 오늘 실습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서가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세션 저장소의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뭐 여기서 필요한 파일을 선택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면 이제 요 콜 디시전 CSV하고 여기 점 3개가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경로 복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경로 복사를 하면 이 코드 내에서 저희가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저희가 복사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df.org, pd.read, csv하고 요 안에 들어있는 게 그 경로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 지우고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면 네, 똑같이 붙여넣기가 됐는데요. 이제 요 경로를 통해서 여기 업로드한 파일에 접근을 하겠다 이런 의미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pd.readcsv는 CSV 파일을 읽겠다라는 그런 함수인데 이제 이게 pandas.라는 함수 저희가 위에 보시면 pandas.라는 함수를 pd라는 이름으로 불러와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readcsv라는 i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해준 거고 이제 df.org는 이건 그냥 제 습관 같은 건데 파일을 처음에 불러올 때는 이제 오리지널 파일이라고 해서 제가 뒤에 -org를 붙여서 일단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코드에서 사용할 파일은 이제 이 오리지널 파일을 카피해서 사용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뒤에 뭐 코드를 돌리다가 저희가 원본 파일에서 아 이건 건드리면 안 됐는데 했는데 뭐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건드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불러오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만약에 파일의 크기가 크다면. 그래서 일단은 오리지널 파일을 불러와서 얘는 건드리지 않고, 코드에 사용하는 이제 변형을 가하는 데이터는 이 df 오리지널 파일을 카피해서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을 불러와 보고요. 그 다음에 df 파일에 카피를 해주고 이제 df 파일이 대략 모양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쉐입을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0개의 행과 4개의 칼럼이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산출을 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에 세 열만 한번 보면 어, 첫 번째로는 데이트 이 판결문 데이터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판결이 언제 선고가 됐는지 보니까 판결명에 있는 이 데이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결이 언제 선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판결의 이름, 판결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이 판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언네임드 같은 경우에는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저희가 불러들여진 그런 저희한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칼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럼은 이따가 삭제를 하는 것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칼럼은 어떤 것이 될 거냐 하면 사실 데이트는 형태소 분석을 수행해 줄 게 크게 없고 판결도 큰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 판결문의 내용을 한번 형태소 분석을 수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형태소 분석기에 요 아이들을 형태소 분석을 할 거야라는 그 문서 뭉치를 저희가 투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바로 넣어주기보다는 요 전문 칼럼만 떼어와서 얘만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큐먼트는 df에서 전문이라는 칼럼을 가져오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 가져올 거냐면 리스트 형태로 가져올 거야 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다큐먼트라는 말뭉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럼 다큐먼트가 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로우와 칼럼의 형태로 저장돼 있었는데 저희가 리스트 형태로 불러왔다 보니 지금은 여기 꺽쇠 안에 아주 긴 판결문 전문이 하나하나 요소로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리스트 형태로 잘 저장이 되었고 이제 이 말뭉치를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위에서 키위라는 형태소 분석기 사용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주긴 했는데 얘를 조금 제 취향에 맞게 아니면 우리 연구 분석의 목적에 맞게 약간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작동할 건지. 네,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전부 다 저희가 지금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코드에서는 일단 키위라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혹시 내가 어떤 품사만 허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명사만 남기고 싶고 형태소 분석을 하고 나서 다른 품사들은 다 지워주고 싶다. 하면 allow text의 명사를 뭐 지명을 해준다든지 혹은 명사만 제외하고 싶다. 그럼 밴드 텍스 리스트에 명사를 넣을 수도 있고, 스타버스 리스트에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지금 형태소 분석에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스타버스 리스트에 사랑이라는 걸 넣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키위라는 형태소 분석기가 지금 내 분석 목적과 절차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좀 커스터마이즈를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코드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얘를 돌리고 다음에 유저 스타벌즈라는 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게 선언을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스타벌즈 리스트에 집어넣을 불용어들을 조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 리스트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지금 보는 이 실습 데이터가 판결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보시면 지금 전문에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이런 단어가 맨 앞에부터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다음에 뭐 소송 대리인,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피고인, 법무법인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판결문이다 보니까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한 행위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판결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이 판결문들이 어떤 의미의 군락들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저런 법률적인 용어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외의 것들이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아이들은 좀 삭제를 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스타벌즈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원고, 피고, 상고인 요런 아이들 뒤에 슬래시하고 NNG 뭐 요런 아이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은 품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키위에서는 아까 저희 그 요 소개 페이지 보시면 형태소에 태그 품사로 붙여서 산출해 주는 거 살펴봤잖아요. 그것처럼 스타벌즈를 넣어줄 때도 이 품사를 태깅해서 같이 재주면 더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태깅을 해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NG는 일반 명사 의미하고요. NNP는 고유 명사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유저 스타벌즈 잘 정의했으니까 이제 토크나이저를 요 코리안 토크나이저라는 걸 저희가 아까 만들고 요걸로 이제 키위를 커스터마이즈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코리안 토크나이저에 일단 나 키위 사용할 거고 허용하고 싶은 품사들은 이런 게 있어. 일반 명사, 고유명사, 동사, 형용사, 어근만 허용하겠어. 스타벌즈로는 아까 내가 위에서 선언한 유저 스타벌즈를 써줘라고 선언을 해서 이제 요 토크나이저, 나에게 딱 맞춤화된 요 토크나이저라는 아이만 사용해서 이제 뒤에서는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를 진행하고요. 네, 그럼 잘 됐죠. 그러면 이제 이 토커나이저라는 아이를 사용해서 형태소 분석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단계가 여기인데요. 이 단계는 저희가 아까 어, 요 지금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에서 전문이라는 아이만 형태소 분석을 할 거니까 걔만 더큐멘츠라는 리스트로 저장을 해주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리스트.
있는 각각의 컨텐트, 각각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크나이즈 샘플을 한번 돌려보면 여기서 TQDM이라는 아이는 사실 다큐멘트 그러니까 문서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별로 필요치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문서의 수가 만약에 뭐 3,000개 이렇게 있으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내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3,000개의 문서 중에 몇 개가 투입이 돼서 토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투입하는 이 리스트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얼마나 투입이 됐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개 문서 중에 10개 다 수행됐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제가 추가해 놓은 코드가 TQDM이고요. 그래서 토크나이즈 샘플스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보면 아까 뭐 상고, 피상고인. 이게 참 아쉽게 됐죠. 저희가 위에서 상고인도 넣고 피상고인도 넣었는데, 이렇게 얘네 빼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피상고인, 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아이들이 요 형태소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요거 조금 이따가 한번 보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보시면, 다큐멘트를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다큐멘트에서 첫 번째 요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요 첫 번째 전문 칼럼의 첫 번째 그 첫 번째 판결문이죠. 첫 번째 판결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토큰화,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원고라는 아이는 여기 스타벅에서 불용어에서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 토크나이즈드 된 형태소 분석이 완료된 상태를 보면 여기는 원고가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어가 잘 처리가 됐고요. 근데 지금 뭐 상고인이나 피상고인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배제가 잘 안 됐죠. 불용어 처리가. 요거는 이제 불용어 목록 다시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문제이고요. 다음에 여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요런 아이들이 지금 여기는 형태소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 네, 미성년자 뭐 25,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뭐인지 아실 수 있겠죠? 네, 아까 저희가 봤듯이 미성년자는 저희가 원하는 형태소 그 자체, 네, 뒤에 NNG, 일반 명사야라고 품사 붙은 거고, 그다음에 얘가 저 문서, 이제 지금 투입된 텍스트에서 몇 번째 위치에서 시작하고 있고, 얘 길이는 어떻게 돼? 라고 아까 저희가 여기서 확인했던 그 구조 그대로 산출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이 되면 잘 된 거고요. 지금 원하는 대로 불용어 처리가 안 됐으니까 상고, 피상고인 저거 세 개만 한번 처리를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그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겠다. 뭐 기록을 잘 해놓는 건 좋으니까요. 어, 피상, 아이고, 피상. 상고부터 해야 되죠. 상고. 에너지, 에너지, 음, 음. 스타벅즈를 한번 다시 선언해주고 토크나이저도 한번 다시 나에게 맞춰서 맞춤화를 해주고 다시 한번 형태소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토크나이즈 샘플을 보면 어, 네, P상 고인 아까 불용 처리 안 됐던 애들 이제 사라진 거 잘 사라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필요에 맞춰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속 필요한 것들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장된 애들을 저희가 어,
가져올 건데 저희한테 사실 이 몇 번째 위치에서 시작하고 있고 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엄청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후회하고자 하는 분석에서 엄청 중요한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요거 지금 토큰 이 형태소랑 얘 품사 요것만 가져오겠어. 라고 해서 걔만 가져올 수 있게 토큰들만 가져올게 라고 해서 그 토큰들을 저장해주는 코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오면 이제 토큰들만 가져온 걸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그럼 이제 위에 스타트 위치랑 랭스는 없어지고 토큰들이랑 품사만 가져와 준 거 보이시죠? 네. 위에 코드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 토크나이즈 샘플스가 저희가 형태소 분석이 된 상태의 문서 리스트였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그 안에 보면 어, 다시 토큰,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위치, 그 다음에 랭스 이렇게 세 개의 묶음으로 이어진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토큰만 나는 가져오겠어 라는 아입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토큰만 가져온다고 했을 때 뭐 여기서 분만 NG 뭐 얘만 가져온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요 슬래시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앞에 있는 거, 분만 앞에 있는 거, 이 분만이 되겠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하가 될 거고, 걔가 길이가 1보다는 큰 애들만 가져오겠어.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겁니다. 이제 보통 한국어에서 1보다 그러니까 길이가 1인 형태소들은 뭐 은는이가 뭐 이런 조사들이거나 혹은 그 의미가 명확치 않거나 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문서 길이가 길 때는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음절로 표현된 형태소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코드들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혹시 만약에 나는 어, 한 글자짜리 형태소도 필요하다 하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형태소 분석이 잘 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분석된 형태소들을 저장을 해줘야겠죠. 저장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오리지널 파일 불러오고 그거 카피해서 저장 요 df란 파일 있잖아요. 여기 새로운 칼럼으로 형태소 분석이 완료된 전문을 새로운 칼럼으로 덧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df에 filtered라는 filtered보단 tokenized가 더 맞겠 네, 토크나이즈드라는 칼럼 만들어주고 지금 거기다가 내가 형태소 분석하고 스타트 위치랑 랭스 삭제한 그 버전의 형태소들 저장해줘.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DF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전문에서 여기 저희가 불용을 삭제한 애들은 다 삭제되고 형태소 분석된 내용들 품사 붙어서 토크나이즈드 칼럼에 잘 저장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네. 그러면 이제 요 아이를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요 아이를 저장을 해서, 요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을 해서 얘를 콜텍스트라는 툴로 옮겨가서 의미 연결망을 산출해 볼 건데, 콜텍스트라는 아이가, 음, 이 한국어에 좀 약해요. 외국에서 개발된 툴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좀 잘 처리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콜텍스트 내부에서 형태소 분석을 다 하고 거기서 바로 음인 연결만 산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오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파이썬에서 형태소 분석은 따로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걔가 이 내용에 있어서 한국어에만 약한 게 아니라 요 막 칼럼명이 한국어라든지 혹은 뭐 파일명이 한국어라든지 할 때도 오류가 조금 잘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칼럼들 중에 저희가 필요한 애들만 저장을 해주고 칼럼명이 한국어가 없게끔 근데 그렇게 해준 작업을 한번 할 건데 그래서 df-eng 영문 버전 해서 df를 한번 더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서 저희한테 다른 정보들은 사실 안 필요하고 이 토크나이즈드만 있으면 사실 상관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 토크나이즈드를 저장을 해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시계열 분석을 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 저희 실습에서는 오늘 시계열 분석은 안 할 거지만 그 옵션을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 해서 네. 그래서 요 시간 정보, 데이트 정보도 같이 저장해 줄 건데 그중에서 연도만 저희가 저장을 해주고 싶다고 하면 데이트에서 맨 앞에 있는 네 글자만 가져오는데 정수, 숫자로 가져와라 해서 year 이라는 칼럼도 하나 새로 만들어 준 다음에 요 새로 지금 저희가 위해서 만든 토크나이즈드 칼럼하고 이 year 칼럼만 dfeng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dfeng 헤드하면 이열이랑 토크나이즈드만 잘 남았죠. 그럼 얘를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고 싶을 때 파이썬에선 데이터 프레임 저장해줄 때 만약에 뭐 CSV라면 to CSV 하시면 되고요. 다른 엑셀이면 to 엑셀 하고 지금 원하시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 CSV 파일 이름이었던 콜 디시전스에 뒤에 형태소 분석이 완료됐다는 의미만 더해서 토크나이즈드 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여기 콜테 세션스 토커나이즈드에서 잘 생성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럼 이걸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가 콜텍스트로 옮겨가 볼 건데요. 콜텍스트라는 툴을 소개하는 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콜텍스트 매니저라는 탭에 들어와 주시면 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액세스 투 콜텍스트 매니저를 해주시면 요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대시보드로 저는 미리 로그인을 해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의 절차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기 생성해놨던 0512 형태소 분석 실습이란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프로젝트는 그냥 여기 이름 0512 형태소 분석 실습해서 그냥 이거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생성을 해놔서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저희가 형태소 분석 잘 해놓은 파일을 올리면 되는데 중요한 점이 여기 설명돼 있지 make sure it is a zip fi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zip 파일도 무조건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운로드한 거 바로 올려주시면 안 되고 걔를 꼭 압축을 해서 올려주셔야 오류가 없습니다. 저는 미리 압축을 좀 해놨는데요. 이 zip 파일인 거 보이시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집 파일이 다 올라가면 얘가 바로 is it a corpus? 이렇게 하면서 launch corpus parser 이렇게 나오는데 요 너가 올린 거 말뭉치면 그 parsing 그러니까 이제 나눠줘라 형태소 분석을 해라 이건데 어 뭐 영어 문서면 제 생각엔 그냥 바로 여기서 업로드를 하시고 여기서 저 corpus parser를 바로 이용해 주셔도 상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는 그게 잘 안 돼서 혹은 여기에 진짜 뭐 형태소 분석하는 기능도 따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영어여도 사실 파이썬에서 좀 더 정교하게 아까 보신 것처럼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커스터마이즈 해서 형태소 분석해서 불러와 주셔도 되니까요. 어쨌든 내가 불러온 파일은 CSV 파일이고 타임 필드는 이어다. 그리고 멀티플 밸류가 있냐? 콤마로 나눠져 있다. 주시고 date format by default time enter should be for instance int죠. 저희가 아까 그래서 int로 잘 저장을 해줬죠. 이어를 option if you have dates 네 있고 나는 year 단위로 time granularity 설정돼 있고 starting year가 뭐였지? 잘 모르겠죠.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dfeng 에서 ng year라는 아이에서 미니멈 값이 뭐니? 하면 1980이래요. 1980부터 하면 되겠다. 1980이 시작 연도다. 그래서 스타트 스크립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 저희가 토크나이즈드라는 칼럼에 저희가 눈에 볼 때는 형태손들이 다 잘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 콜텍스트 매니저는 이 중에서 미성년자 NNG, 법정 NNG까지를 하나로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대리인까지를 하나로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미성년자 NNG 따로 법정 NNG 따로 대리인 NNG 따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이거 따로따로 읽어야 돼로 인식해서 제가 저 안에서 콜텍스트라는 환경 안에서 요
지금 제가 형태소 분석해 놓은 아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를 거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크지 않아서 빨리 끝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 토큰화가 된 요 파일을 이용해서 .db 요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계속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스크립트를 이제 의미 연결말 분석을 진짜 해볼 건데 스타트 스크립트 눌러주시고 네트워크 매핑 요 기능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셀렉터 콜퍼스에서 저희가 미리 콜퍼스 파서를 이용해서 어, 이제 말뭉치를 파싱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분석한 거 잘 .db 파일 잘 올라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뭐 이 파싱된 파일에서 어느 부분을 그래서 너가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만들 거냐 요건데요. Define the first field from each node of your network where selected. 저희는 사실 first field랑 second field의 구분이 엄청 중요하지는 않은 실습이기는 한데요. 저희 그래프에서는 노드가 뭐가 될 거냐면 이 형태소들이 될 거예요. 이 형태소들이 될 거고 얘네가 어, 윈도우는 정해주시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그냥 요 한 문서, 각 문서 전체를 윈도우로 삼아서 같은 문서 안에서 언급이 돼 있으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소다. 뭐 이렇게 보고 연결망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저희가 연결망이라고 하면 점들이 있고 점들을 연결하는 선들이 있잖아요. 그 점을 노드, 그다음에 연결한 선을 링크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형태소들, 미성년자, 법정, 뭐 소외, 피고인, 수계, 변호사 얘네가 다 노드가 될 거고 만약에 여기 세 번째 문서죠. 여기 세 번째 문서에서 소외랑 그다음에 변호사라는 요 두 노드가 같은 문서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얘네 두 개, 이 노드 사이에는 링크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연결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그래프에서 노드는 어, 저 토크나이즈드에 있는 애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토크나이즈드, 토크나이즈드. 이렇게 하고 number of nodes. 그래프 안에 총 노드의 개수를 몇 개를 할 거냐? 지금 문서의 개수가 많지 않아서 형태소의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디폴트로 150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세팅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아이솔레이티드 노드도 보여줘. 그러니까 링크가 없지만 빈도수가 많은 그런 노드들은 그래프 안에 150개 안에 중요한 노드 150개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애들이랑 연결은 안 되고 혼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을 보통 숨기는 게 디폴트 세팅인데 저는 보여줘라고 하겠습니다. 또 엣지스에서는 프록시미티 메저를 보통은 그냥 기본값으로 저도 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음, 소개해드릴 만한 아이가 뭐 데모크라틱이란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데모크라틱이란 옵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서 수가 많으신데 특정 문서는 뭐 길이가 길고 어떤 건 길이가 짧아요. 예를 들면 논문들의 제목을 지금 내가 형태소 분석을 해서 연결망을 그리려고 하는데 어떤 논문은 길이가 되게 길고 어떤 논문은 길이가 되게 짧다. 혹은 어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되게 여러 개인데 어떤 법안은 되게 적다. 이러면 어, 그 길이가 긴 문서가 약간 과대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서는 링크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한 법안에 대해서 그 안에서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사이 링크도 있고 B랑 D 사이 링크도 있고 그게 좀 과대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법안에서는 뭐 A랑 B 아니면 뭐 Z랑 Y의 링크만 있다. 이러면 그 링크 딱 하나만 네트워크에 반영이 되는데 이 법안에서는 그 이름이 많은 법안에서는 여러 개의 링크가 네트워크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법안별로 네트워크 최종 연결망에 반영된 정도가 불균등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조금 보정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저희가 꼭 해줘야 되는 건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에 콜텍스트에서 연결만 만들 때 꼭 해야 되는 작업은 여기 지금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앤 레이아웃에서
여기, 아이고, 아이고, 얘가 아니고, 여기 있죠, 여기. Network Analysis Advanced Settings. 얘에서 Yes를 눌러주시고, 여기 맨 밑에서 두 번째. Select as for text, Japanese, Chinese, or Korean. 여기서 꼭 Yes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스타트 스크립트만 하면 완성입니다. 아마 문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결막 나오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얘가 문서 수가 뭐 100개, 뭐 200개 이렇게 되면 또 문서마다 길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좀 뭐 30분에서 1시간 뭐 이렇게 걸릴 수 있거든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실행해 놓고 다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오래 걸린다고 해서 오류 난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저희는 지금 문서 수가 얼마 돼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산출된 그래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인하, 위하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불용어 처리를 한번 다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계속 새로 발견되는 애들은 걸리는 게 없으실 때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불용어 리스트 업데이트하고 다시 형태소 분석하고 다시 연결만 그리고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손해배상, 산모 분만 과정에서 뭐 손해배상 관련된 클러스터 하나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출혈, 뭐 급성으로 발생한 출혈과 같은 증상에 대한 과실이 없었는지에 관련된 분쟁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당뇨병, 괴사, 뭐 감염 이런 거에 대한 클러스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파란색 클러스터는 어, 정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조치들, 뭐 보호, 퇴원, 입원 조치 뭐 이런 거랑 관련된 클러스터가 하나 생성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연한 노란색으로 된 데는 뭐 파기환송, 후유증, 환자, 자궁암, 세포. 그래서 의미가 명확치 않은 클러스터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망을 그려보시면 이 결과가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고 안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문서를 딱 10개만 사용했고 그 각 문서 내에서 동시 등장하고 있으면 링크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연결망이 하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클러스터들의 의미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아주 좋은 연결망을 산출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의 수를 늘리는 게 그 다음 스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불용어들을 더 잘 처리해 주는 게 하나 스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아까 네트워크를 그릴 때뭐 노드 수를 150개가 좀 요 정도 사이즈의 문서에서 좀 많았던 것 같아 하면 100개로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선택 옵션의 문제들을 조정해 가시면서 이제 연결망을 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이썬 형태소 분석 및 콜텍스트 연결망 산출 실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